자, 11번째 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9년차 직장인인데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할까 고민 중입니다. 프랜차이즈 피자집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영상 몇 분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 하면 이분이 9년 동안 생산직 일을 하신 분이에요. 교대근무. 근데 생산직 일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그만두려던 차에 자기 아는 지인이 이제 피자집을 하는데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호점을 내가지고 주변에 장사가 잘 되는 사람 있으니까 나도 피자집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에이 뭐 모은 돈도 있겠다. 피자집 한번 찾아볼까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왜 말렸냐? 일단 장사를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인데 남들이 되니까 주변 사람 지인이 장사 해가지고 잘 되니까 나도 하면 잘 되겠지. 가장 망하기 쉬운 케이스입니다. 네, 가장 망하기 쉬운 케이스. 그리고 뭐 누구 밑에서 장사를 배우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돈 주고 프랜차이즈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피자집은 보통 개인이 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다 프랜차이즈입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피자가 다 프랜차이즈죠, 맞죠? 누가 개인이 차려가지고 피자집 뭐 수제 피자 하는 집은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피자는 거의 다 프랜차이즈인 것 같아. 근데 제가 보니까 피자집이 잘 망하더라고요. 잘 망해요. 제가 아는 집만 3군데 망한 것 같아. 오래 하는 집을 찾기 힘든 것 같아요. 피자집은 특히. 여러분 동네에 피자집 오래 하는 거 봤어요? 사실 치킨보다 더 살아남기 힘든 게 피자인 것 같은데 왜냐면 피자가 비싸요. 안 시켜먹는 이유가 뭐 치킨처럼 확 땡기는 것도 아니고 피자가 비쌉니다. 좀 많이 비싸요. 가격 할인 같은 거 안 받으면 3만원 훌쩍 넘습니다. 거기다가 콜라하고 그 스파게티 있죠? 치즈 스파게티 시키면 거의 4만원 돈이에요. 그래서 시켜먹으면 없는 거 안 납니다. 여러분 치킨은 좀 자주 시켜 먹더라도 피자는 좀 자주 안 시켜 먹지 않나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치킨은 좀 시켜 먹었지만 피자는 그렇게 시켜 먹은 기억이 별로 없어. 너무 비싸고 그리고 요즘에 냉동피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냉동피자 먹습니다. 냉동피자 잘 나와요 요즘에. 옛날에 냉동피자 좀 어설펐는데 요즘에는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와요. 먹을만 합니다. 그래서 굳이 배달을 피자를 시켜 먹어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마트 가면 냉동피자 팔거든요. 그 먹을만 하던데 나는 별로 그렇게 막 큰 차이 모르겠어요. 뭐 물론 프랜차이즈 피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제조 소재도 좋고 아무래도 전문적인 어떤 장비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나오다 보니까 냉동 피자보다 낫겠지 당연히. 가격대가 몇 배나 차이 나는데. 근데 그 비싼 돈 주고 시켜 먹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물론 피자를 좋아하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대중화된 음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찾으면 돈도 많이 들잖아. 안 그래요?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한 2억 정도 들 것 같은데 이분이 아무리 돈을 모았다 하더라도 저 돈이 없을 거거든요. 그럼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랜차이즈는 잘 되는 집도 있지만 망하는 집도 많거든요. 망하는 집도. 그럼 만약에 피자집에다 잘 될 수도 있지만 망했을 경우 어떡할 것이냐.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가 잘 망해요. 지금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 근데 또 프랜차이즈를 하겠다는 거죠. 이미 치킨집 많고 피자집도 많은데 없어가지고 못 시켜먹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소에 피자집이나 뭐 중국집이나 아니면 치킨집 한번 검색해보세요. 너무 많아. 그 중에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없어가지고 못 시켜먹는 세상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자영업자가 힘들다 어렵다 장사 안 된다고 얘기하는 와중에 장사로 들어오겠다. 어떻게 보면 잘 되기보다 고생을 각오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뜩이나 지금 자영업자 포화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다른 분들도 말렸습니다. 댓글에 적은 분들도 말렸습니다. 다 말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막바지에 와서는 마음을 고쳐먹었는데 뭐 지금도 혹시나 피자집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값 2에서 3만원. 가격 자주 배달해서 먹을 것 같지만 현시 2만원짜리 피자 사먹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피자 가게 하지 마세요. 1, 2년 안에 문 닫아요. 중국처럼 인구가 많으면 모를까? 음식 프랜차이즈 포화 상태입니다. 하지 마세요. 경험자. 이분은 피자집 해서 뭐 지금 다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접으셨을 수도 있겠네. 피자집 제가 아는 집도 다 접었어. 오히려 있잖아요. 저가형 피자가 많이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옛날에 그 저가형 피자 기억나십니까? 뭐 피자 마루, 피자 치킨가? 저가형 피자집 몇 개는 있었잖아. 근데 저가형 피자가 예전에 치즈 한번 이슈가 터지고 나서 없어졌어요, 거의. 원래 저가형 피자 있을 때 많이 먹었어. 저가형 피자. 5천짜리 피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거 있을 때 많이 먹었어. 근데 그게 없어지고 나면서부터 피자 좀 비싸지면서 이제 메이저급 피자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더 안 시켜보게 되는 것 같아. 안 그래요? 저가형 피자 있었던 시절에는 많이 먹었어요. 자, 군대에서도 매방 나올 때 피자 많이 사가지고 갔고, 5천짜리 피자. 싸니까. 근데 그런 피자가 이제 그 치즈 이슈 터지고 나서 많이 없어지고 하면서 메이저 피자만 남았잖아요. 메이저 피자 원래 비쌌잖아요. 그러면서 좀 손을 안 대기 시작했어. 그래서 피자 가게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피자가 생각보다 더 재료값이 비싸요. 프랜차이즈가 안 좋은 게 그런 거죠. 프랜차이즈 장사하면 무조건 프랜차이즈 납품업체에서 쓰는 재료만 써야 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비싸죠. 시중값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프랜차이즈가 좀 폭리가 심하죠. 가맹점주들한테. 자기들이 무조건 납품하는 피자 재료만 써야 되고 치킨 재료만 써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저게 치킨이나 피자를 비싸게 받는다고 해서 점주분들이 비싸게 받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한 마리 팔아도 한 3,000원 밖에 안 될걸요, 아마? 마진이 3,000원, 4,000원 밖에 안 될걸? 2만원 넘게 피자를 주고 팔아도. 생각보다 그 납품업체에서 받는 단가가 너무 비싸요. 그 자기네들 제품만 써야 되거든. 비싸게 받아요. 우리는 치킨이 비싸게 주고 먹기 때문에 이만큼 돈을 내면 그 업주분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겠지 생각을 하는데 많이 못 가져가. 폭리가 엄청 심합니다. 이게 나와 있는데 치킨 한 마리 16,000원짜리 하나 팔아가지고 생닭 5,700원, 기름 부자재 3,000원, 배달 대행료 4,000원, 앱수요 1,200원, 남는 수익 1,100원이에요. 그러니까 2,000원, 3,000원 이 정도밖에 안 남아, 한 마리 팔아가지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몇 마리를 팔아야 내가 이제 좀 챙겨갈 수 있을까요? 한 50마리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한 100마리 팔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좀 마진이 남을 것 같은데? 피자도 한번 생각해. 피자도 내가 봤을 때 마진이 안 남을걸? 피자도 여기 보니까 피자 프랜차이즈가 투자 비용이 1억 5천만원? 되는데 뭐 대도시 같은 게 2억 넘겠죠? 1억 5천만원 정도? 이것도 많이 안 넣을 겁니다. 요즘에 뭔가 있잖아요. 음식 장사해가지고 많이 남겨먹는 것 자체가 없어요, 요즘에는. 물가가 많이 비싸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사람들 음식값에 예민하단 말이에요.
특히 피자는 좀 단가가 세단 말이죠. 다른 배달 음식에 비해서 단가가 많이 세죠. 근데 올해도 뭐 피자 값이나 뭐 배달비나 제조값 오르겠죠. 피자도 매나 그 토핑 들어가는 거 밀가루, 이게 중요한 게 피자도 밀가루 음식이잖아. 안 그래요? 근데 밀가루가 주 원료인데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러시아 전쟁 때문에. 올해도 올라간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또 가격 오르겠죠. 피자에 들어간 야채 가격도 오르겠죠. 고기 가격도 오르겠죠. 토핑에 들어간 치즈도 오르겠죠. 다 오르겠죠. 그러면 또 가격 올라가겠죠. 지금 피자 가격보다. 배달비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올라간 가격이 누구한테 옵니까? 소비자한테 오겠죠. 소비자는 또 작년에도 시켜 먹었으니까 올해도 시켜 먹겠지. 그 공식이 성립하겠습니까? 아니죠. 피자 시켜 먹는 사람도 돈이 많아가 시켜 먹는 게 아닌데, 가격이 지금 작년 가격도 부담스러운데 올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또 시켜 먹겠냐고. 안 시켜 먹겠죠. 시켜 먹는 횟수가 줄겠죠. 여러분 생각해봐. 치킨을 먹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야. 치킨을 먹던 사람도 올해 치킨 가격이나 뭐 배달비 이런 거 또 올라버리면 또 시켜 먹겠습니까? 시켜 먹게 하겠지만 횟수를 줄이겠죠. 부담되니까.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치킨 값이나 배달비가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올릴 겁니다. 얼마나 올릴게 관건이죠. 제가 봤을 때는 치킨 값은 못해도 1,000원 올리지 않을까요? 1,000원 올리고 배달비도 1,000원씩 올리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2,000원을 더 낸다는 계산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서울 같은 게 마디당 거의 한 3만원 또 나오는 거예요. 3만원 더 나올 수도 있고. 이미 여러분 치킨 주문하면 아시겠지만 치킨 주문할 때 콜라도 큰 거 안 주잖아요, 요즘에는. 콜라 이제 큰 거 주문하면 1,000원 더 받죠. 서비스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잖아. 안 그래요? 가격 오르면 가뜩이나 이제 일반 사람들은 돈이 많아가 시켜 먹는 것도 아닌데 가격이 부담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갑을 닫겠죠. 아니면 한 5번 시켜 먹던 것도 3번을 줄이고, 3번 시켜 먹는 사람 2번을 줄이고, 2번 시켜 먹는 사람 1번을 줄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럼 가뜩이나 이제 먹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새롭게 먹는 사람이 또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시켜 먹던 사람들 줄겠습니까? 시켜 먹는 사람이 줄겠죠. 그러면 지금 하시던 분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올해부터는 배달 음식으로 뭔가 재미오기 상당히 힘들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먹는 사람은 먹겠지만 제가 봤을 때 경제가 어려워지면 배달을 먹던 사람도 횟수를 줄이거나 안 먹을 거예요. 올해부터 배달 음식 안 먹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치킨도 배달 음식 아닙니까? 여러분 치킨 한번 생각해봐. 치킨을 매장 와가지고 시켜서 먹어본 적 있는지. 저도 살면서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배달입니다. 치킨도. 한번 생각해봐. 그럼 치킨집 가가지고 치킨 뜯어본 적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없죠, 여러분. 요즘에 치킨집도 매장에서 치킨을 못 먹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다 배달로 그냥 돌려버려요. 제가 예전에 치킨집 가가지고 안에서 먹으려고 하다가 테이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집은 매장 손님 안 받는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호프집을 경험하는 어떤 치킨집이 아니면 아예 손님을 안 받아요. 요즘에 치킨집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매장 장사를 아예 안 한다는 거죠. 피자집도 마찬가지. 피자집도 대부분 배달이야. 배달에 의존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매장 장사는 거의 안 받고. 매장 장사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피자를 매장 가서 직접 먹어본 적이 있는지. 없죠, 여러분.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프랜차이즈 음식점 같은 경우에 배달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달로만 수입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음식 가격이 올라가면 지금 시켜 먹던 사람이 앞으로 시켜 먹을까?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보다 더 올라가기 힘들겠죠? 기존에 시켜 먹던 사람도 가격이 부담스러우면 좀 적게 시켜 먹겠죠? 그러면 당연히 배달 것은 줄고, 그러면 지금 프랜차이즈 하신 분들도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겠죠. 그리고 배달 라이더들도 좀 배달 숫자가 뜨니까 뭐 단가도 작아지고 하니까 수익이 줄겠죠.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내가 장사에 뜻이 있는 사람 아니면 저는 장사 말리고 싶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더 맞이고 싶어요.
그리고 장사 잘 된다는 분도 몇 년이 지켜봐야 됩니다. 오픈바를 장사가 잘 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장사 잘 되는 게 5년이든 10년이 쭉 가는 사람 드물어요. 5년이 지나도 장사가 잘 되는 건지 아니면 잠깐 장사가 잘 되는 건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망한 사람들도 장사가 잘 되는 시절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안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장사가 잘 된다고 거기에 뽕에 취하면 안 됩니다. 장사가 잠깐 잘 되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게 계속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계속 이 상태가 유지가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가 그래요. 오픈빨 때문에 몇 달은 장사가 잘 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시들시들해지고 계속 안 좋아지고 하면서 버티고 하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폐업하는 게 국룰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프랜차이즈 차리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음식가 너무 비쌉니다. 솔직히 시켜먹는 입장에서 피자는 너무나 비쌉니다. 여기서 가격이 오르면 얼마나 더 시켜먹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